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쇠동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는 게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될까? 어떤 분들은 차트는 미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트만 보면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과 함께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라는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주식의 가격이 진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치라는 중심점을 두고 좌우로 왔다 갔다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수학 천재도 주식의 적정 가격은 계산할 수 없으며 설령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주가는 결국 그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뿐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을 합치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은 언제나 그 가치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격을 재료로 그리는 그림, 즉 차트를 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차트를 보는 것이 투자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명제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주가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자운동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가치와는 별개로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과 공포로 만들어집니다. 이 수많은 심리적 쏠림이 모여서 파동 형태의 차트라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언제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탄탄한 기본적 분석 위에 기술적 분석을 얹었을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차트 해석에 오판이 있더라도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가치라는 숫자가 우상향하기만 한다면 손실을 볼 확률은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적 분석으로 가치가 우상향할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모아둡니다. 둘째, 그 그룹 안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사고팝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가격대에서 번번이 막히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가격대에서 번번이 튀어오릅니다. 위쪽에서 막는 가격대를 저항,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가격대를 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천장과 바닥 사이를 오가는 구간을 채널, 우리말로는 횡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벽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상승 추세를 지켜보던 투자자가 있습니다. 오르는 걸 보면서 더 일찍 들어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탐욕이 결합되고 결국 첫 번째 파도의 꼭대기에서 매수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곧바로 반전해 하락합니다. 꼭대기에서 산 투자자는 손실이 날까 두려워집니다.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빠져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반면 첫 파동의 바닥에서 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즉 꼭대기에서 팔지 않은 걸 후회할 수는 있지만 손실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반등을 기대하며 웬만하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시장이 더 하락하면 이번엔 상승을 확신한 매수자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전 고점 근처에 다가가면 높은 가격에 갇혀있던 투자자들은 본전이나 약간의 손해만 보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며 매도합니다. 바로 이 매도 압력이 천장 가격대에서 시장을 다시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서 산 사람들이 또 그 높은 가격대에 갇힙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탐욕의 숏 포지션을 잡고 두려움에 청산하는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결국 바닥과 천장은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특정 시간과 특정 가격대에서 두려움과 탐욕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표시해 놓은 흔적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에 그리는 지지선과 저항선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강철봉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력성을 가진 고무줄에 가깝습니다. 단단한 벽이 아니라서 때때로 무너졌다가 시장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재건되기도 합니다. 탄력적이고 약간의 양보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는 시장이 횡보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차트를 되돌려보며 찾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문제는 실시간입니다. 횡보 구간은 보통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야 자명해집니다. 이때 유용한 도구가 고리 피봇, 아이솔레이티드 피봇입니다. 가격의 방향 전환점을 뜻합니다. 고리 피봇은 3개의 캔들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고점 피봇은 가운데 캔들이 양옆 캔들보다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찍은 형태입니다. 반대로 저점 피봇은 가운데 캔들이 양옆보다 더 낮은 고점과 더 낮은 저점을 만든 형태입니다. 이 패턴이 나타나면은 천장과 바닥을 정의하는 첫 2개의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고점 피봇이 천장, 저점 피봇이 바닥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 피봇을 보셨다면 약세의 첫 징후를 본 것이고, 하락 추세에서 저점 피봇을 보셨다면 반등의 징후를 본 것입니다. 다만 피봇 하나가 나왔다고
그 지점부터 횡보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건 단기적인 추세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 정도입니다. 시장이 횡보로 들어가면은 상단과 하단의 피봇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피봇들이 쌓일수록 횡보 구간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파입니다. 횡보 구간은 약한 포지션에 갇힌 투자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려면은 아주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돌파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그건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돌파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을 검증해주는 돌파가 나왔다면 현재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는 명확한 징후이므로 포지션을 들고 갈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으로 검증된 돌파가 나왔다면 이 지점은 훌륭한 진입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추세가 내 포지션에 반해 반전됐다면 그건 나가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진짜 돌파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돌파가 유효하려면은 천장 위에 맑은 물을 보듯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선들은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몇 포인트 위아래로 튀었다고 그게 곧 돌파 신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법칙은 없지만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천장을 깬 명확하게 가시적인 갭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천장을 돌파하는 초기 움직임에는 강하고 증가하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모래지옥이나 늪에서 끌고 나올 때와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유효하다면은 첫 돌파 때의 거래량은 평균을 훨씬 웃돌게 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는 바닥이 된 직전 천장을 다시 시험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가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때 거래량은 적거나 감소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마침내 그 가격대를 완전히 벗어날 때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야 합니다. 하락 돌파도 똑같습니다. 하방을 돌파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평균을 훨씬 웃도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후 시장이 이제는 천장이 된 직전 바닥을 테스트하러 재상승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순수한 하락 움직임이라면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지와 저항은 3층짜리 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 출발한 시장이 천천히 오르다가 천장에 닿습니다. 그 천장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시장에 대한 저항 가격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천장이 깨지고 시장은 2층 바닥으로 올라섭니다. 1층에서 천장이었던 그 가격대가 이제는 2층의 바닥, 즉 지지 가격대가 된 겁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 2층 천장에 닿고 다시 한번 건설적인 조정을 거친 뒤 돌파해서 3층 바닥에 올라섭니다. 2층 천장의 저항선이 이제 3층 바닥의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3층 천장에서 매우 강한 저항을 만난 시장이 반전을 선택합니다. 방향을 튼 시장은 내려가서 횡보하다가 2층 천장을 뚫고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뚫린 천장은 바닥이 되고 뚫린 바닥은 천장이 된다. 지지와 저항은 포지션을 잡을 때 쓰는 개념이지만 시장이 남기는 기록으로서도 힘이 있습니다. 가격은 떠나가도 가격대는 남아서 언젠가 가격이 그 구간으로 돌아오면 다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억력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시장은 이 가격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정이 길어질수록, 즉 횡보 구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원칙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예전에 특정 가격대에서 돌파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돌파 실패와 반전이 있었던 그 횡보 구간을 이번에 돌파해낸다면 그 상승 움직임에는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강한 지지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6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가격은 가치를 중심으로 진자운동함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지지와 저항은 마법이 아니라 두려움과 탐욕이 남긴 흔적입니다. 셋, 그 선은 강철봉이 아니라 고무줄입니다. 넷, 고리 피봇으로 횡보 구간의 시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진짜 돌파는 종가 기준의 명확한 마감과 평균을 훨씬 웃도는 거래량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섯, 뚫린 천장은 바닥이 되고 뚫린 바닥은 천장이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에나쿨링의 거래량 투자 기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차트 이미지와 함께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ROE, PBR, PR, EBITDA 같은 기본적 분석 지표에 대한 글도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 맨 위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굴리는 쇠동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